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K-POP 애니메이션 데이트의 디즈니 제작사 대량 퇴사 사태로 속편 먹구름이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일본 순위를 살펴보면 퀴즈 컨텐츠에선 1위를 꾸준히 달리고 있지만 일반 영화 순위에서는 5위로 대부분 다른 국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과 상반되게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나라 일본에서 이 영화가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넷플릭스에 꾸준히 일본 애니를 올렸지만 K-POP 소재 애니가 넷플릭스 역대 애니 1위의 기록을 초반에 달성하니 자존심이 상했고 그만큼 일본 내두익들의 악플이 엄청나게 달리며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의 킬포인트는 바로 영화 속 더빙 가수들의 실력으로 얼마나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는지에 따라 영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작 더빙 가수들이 워낙 실력이 좋아서 영화의 감정선을 완전히 살렸기 때문에 영화가 엄청난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역 가수들이 노래를 더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 실력이 좋은 가수가 부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반면에 가수의 실력이 모자라면 그 감동이 반감이 됩니다. 저희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원작과 프랑스 더빙이 정말 뛰어났고 인도, 브라질, 남미, 일본이 가장 가수들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각국의 노래를 들어보면 원작 노래를 살리지 왜 굳이 더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나라들이 위의 나라들입니다. 일본도 대표적입니다. 히트맵을 보면 남미, 인도, 일본이 순위가 낮습니다. 결국 뮤지컬 영화에서는 노래가 90%는 성공을 좌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의 순위가 낮은 것은 이 부분도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일본 데일리 신조에 실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중인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헌터스가 이례적인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 공개 후 넷플릭스 글로벌 랭킹에서 곧바로 2위에 진입했고 다음 주차에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2위, 1위, 1위를 기록하며 뿌리 깊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해외 드라마 사정이 밝은 방송작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주인공인 헌트릭스의 루미, 미라, 조이가 스테이지에서 대관중을 열광시키는 한편 무대 뒤에서는 데몬헌터스로 인간의 영혼을 노리는 악마와의 싸움을 펼치는 오컬트 영화입니다. 일본 자본의 소니 픽처스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했고 넷플릭스가 세계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샤머니즘이나 의상, 요리, 미나, 음악 등 전편에 걸쳐 한국 요소가 가득, 공동 감독인 매기강 감독은 한국 태생의 캐나다에서 성장, 최초 드림웍스에 들어가 가디언즈 전설의 용자들, 쿵푸 팬더 3, 트롤의 제작에 참가. K-POP 데몬헌터스의 극 중에 이웃집 토토로나 귀멸의 칼날의 영향이 보이는 것도 그녀가 전세계 애니메이션 작품에 정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과거에 크게 히트한 애니메이션 영화와는 다른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보드 핫백에서 골든의 4위를 필두로 극 중에 등장하는 5인조 보이그룹 사자보이스의 유 아이돌이 3위, 소다팝이 6위까지 상승하는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와 픽사는 지난 몇 년 인사이드2와 모아나2 등 히트작의 눈부신 속편이 눈에 띕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배포 공개된 K-POP 데몬헌터스는 삽입 노래의 퀄리티가 높고 오즈원 게임과 BTS, 블랙핑크 등 데이트한 K-POP 아이돌의 캐릭터와 오마주를 곳곳에 도입한 참신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미에서는 엔딩씬에 폭풍 오열했다는 시청자의 리액션 동영상이 유튜브에 잇따라 오르고 그것을 본 시청자가 K-POP 데몬헌터스를 반복 시청한다고 하는 붐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한 소니 픽처스도 소동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만든 아트 디렉터가 영화 제작 중 한 간부로부터 폭언이나 차별적인 태도를 받았다고 SNS에 고발한 것입니다. 결국 고발된 간부는 그 후에 회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트 디렉터는 특정 간부의 책임이 있고 회사 전체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향후 이 영화가 소니로 돌아올지는 불투명합니다. K-POP 데몬헌터스는 이미 올해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에 노미네이트 되어야 한다고 미국 유령 영화 미디어 버라이어티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데이트라는 것이 진짜야. 또 국가 차원에서 차트를 조작한 것은 아닐까?
단번에 볼 수 있었어. 마음이나 기억에는 남지 않을 것 같네. 좋았던 점은 보이그룹도 걸그룹 멤버들도 모두 쌍꺼풀이 없었어. 아시아인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고 아시아인의 작은 눈은 아름답고 쿨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기사로 처음 알았는데 디자인이 귀여워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서브컬처 스타일의 애니메이션도 좋지만 일본은 지금처럼 독자적인 노선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 개성이 없다는 것이 강점인 한국 엔터테인먼트야. K-팝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그냥 아시아인 주인공 애니메이션으로밖에 안 보여. 일본이라면 사무라이, 닌자, 중국이라면 쿵푸, 판다 같은 아이콘으로 나라 분위기를 알 수 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개성 없음을 발판 삼아 아메리칸 엔터테인먼트를 철저히 흡수한 것이 성공의 기반이다. 애니메이션 시장 자체가 디즈니가 길을 깔아놓고 그 위에 여러 나라들이 경주하는 이미지다. 뭐 독자 노선으로 가는 일본으로서는 맘대로 하라는 느낌이긴 해. 문화적으로 희박한 나라라서 뭔가 새로 시작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안 좋은 건 자기 나라가 창시자라고 주장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는 것이야. 일본 애니메이션 엔딩 크레딧에 중국, 한국 스태프 이름이 잔뜩 나오고 있어. 왜 일본 스태프를 안 썼을까? 기술이 유출돼서 점점 추월당하는 것 같고 해외 작품들은 일본보다 과장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애니메이션 작품이 포화 상태에 있고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본인 크리에이터 인재 부족 때문입니다. 게다가 급여가 싸고 노동력이 합당치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럼에도 일본 애니메이션에 이길 수 없는 건 일본인의 오타쿠적인 기질도 있지만 그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환경에서 탄생한 고품질 원작이 일본에 충실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야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의외로 재밌었어요. 악기들이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변장해서 주인공에게 맞서는 내용인데 K-팝의 코미디 같은 노래와 춤이 재밌었어요. 한국은 온갖 매체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유튜브도 넷플릭스도 빌보드도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사이트 크런치롤에서도 그랬다고. 지난번에 아이와 같이 봤는데 재밌었어요. 그림도 개성이 강하지 않고 여자애들은 귀엽고 남자애들은 멋있고 역사적인 장면이나 풍경도 좋았어요. 디즈니는 요즘 다양성을 의식하다 보니 개성이 너무 강해진 것 같아서 이쯤에서 한번 그냥 귀엽고 무난하고 재밌는 걸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히트한 줄도 몰랐네.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겠지.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갑자기 노래 부르는 것을 못 따라가는 것과 똑같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지. 그래도 K-팝 아이돌들은 귀여운 애들밖에 없다고 생각해. 스타일이라든가. 국중 노래가 최고야. 그걸 커버한 영상들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K-팝 아티스트들의 가창력이 또 엄청나게 훌륭해. 빅뱅 정도밖에 몰랐던 나였는데 단번에 좋아하게 됐어. 해외 애니메이션 영화는 스파이더맨이 히트하면서 특징적인 작화가 유행하고 있잖아. 일본과는 정반대의 표현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니 신선해서 먹힐 거라고 생각해. 왜 K-팝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고. 만든 건 미국이니까 미국 애니메이션이고 닌자 애니메이션을 미국이 만들어서 히트한 것과 비슷한 거겠죠. 닌자나 가라데가 영화 모티브로 세계적으로 통하는 것처럼 K-팝도 인기가 정착됐다는 거겠죠. 뭔가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아.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좀 특수한 느낌이 아니라 픽사 같고 디즈니 같으니까 외국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 최근에는 중국이나 한국도 이런 서양풍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게 됐어. 일본 애니메이션은 서양풍이 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독자적인 세계를 펼쳐나갔으면 좋겠어.
갈라파고스라서 일본에는 아무도 상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갈라파고스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화가 엄청 발전하고 그게 먹히는 거잖아. 한국은 그게 없으니까 역시 미국 같은 이런 애니메이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닌텐도도 그랬지만 일본인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걸 추구하는 게 제일 좋아. 문화는 갈라파고스여도 괜찮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해줄 필요 없어. 다른 나라든 자기 나라든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들만 그 문화를 접하면 돼. 솔직히 일본은 자기 나라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섬나라였는데 쓸데없이 글로벌화를 받아들여서 아쉽다. K-팝이라고 해도 미국 시장에 너무 특화돼서 한국 음악인 걸 모르는 미국인들도 적지 않아. 아시아계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이 만든 미국 음악이라고 생각되는 건 어떨까 싶어. 갈라파고스에만 고집하면 일본 아이돌 문화처럼 전혀 세계에서 상대 안 해줘. 초밥집도 미국에서는 그걸 미국식으로 바꾼 중국인이나 한국인 주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번창하고 일본인의 오리지널 가게는 계속 철수하고 있다. 일본의 갈라파고스 같은 음악도 최근 먹히고 있으니 더 독자적인 노선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 일본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는 세계 최고야. 해외 애니메이션의 조잡한 묘사는 마음에 안 들어. 넷플릭스도 그렇지만 각국 랭킹이 일본의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 특색을 섞으면서 비슷한 랭킹을 보이는데 반해 일본은 랭킹 자체가 다른 나라 경향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 신경 쓰여. 독자 노선을 고수한다는 건 장기적으로는 점유율을 넓히기 어려워진다는 뜻이야. 1억 명을 상대할 것인가 70억 명을 상대할 것인가 어느 쪽이 좋을까? 그 답으로 1억 명을 선택한 것이 지금의 일본 기업이고 그 답이 지금의 일본이지. 알기 쉬운 예로 귀멸의 칼날 영화가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도 많이 봤다고 해도 세계 역대 흥행 수입 랭킹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현실. 일본은 굳이 따라갈 필요 없이 독자적인 노선을 고수하면 돼. 흉내 내봤자 좋을 거 없다. 제목에 K-팝이 안 붙었으면 단순한 3명의 주인공이 나오는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라는 인상이었어. 겉만 한국이고 속은 디즈니. 난 스폰지밥이 더 좋아. 이 한국 애니메이션이 최악이라는 평가를 본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다니. 일본인은 역시 갈라파고스네. 너희들이 넷플릭스를 안 봐서 그런 거 아니야. 각 나라 넷플릭스 랭킹이 매일 업데이트되는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캐나다 등등 1위야.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확실히 일본의 네드윅들은 이 영화의 성공을 질투하다 못해서 열폭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네드윅이 존재하는 한 일본의 컨텐츠가 전 세계에 인정받기는 틀렸다는 것이 이 댓글 반응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